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전망입니다. 대구 경북은 5곳의 서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안동을 찾은 지 20주년에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가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대구 동구 안심과 경산 하양을 잇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북교육청과 울산교육청이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경주 양남중학교 졸업생들이 울산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시작합니다.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원 9곳 가운데 5곳은 대구 경북에 있어서 의미가 더 남다른데요. 자세한 내용 권미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자 선비문화의 산실인 영주 소수서원. 퇴계 이황이 학문을 연구하며 제자들을 길러낸 안동의 도산서원. 모두 조선시대의 성리학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자산인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전망입니다. 전국에서 9곳의 서원이 선정됐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 병산서원과 함께 경주 옥산서원, 대구 도동서원까지 모두 5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네스코의 자문 심사기구인 이코모스는 14일 한국의 서원을 등재 권고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한 등재는 확실해 보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다 하니까 기쁘고요. 다음 기회가 된다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다시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서원이 지닌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더욱 강조되면서 보존, 관리를 위한 지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기존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해 지역 관광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의 위상이 크게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발전에 따른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원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6월 말 열리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앞으로는 경산에서도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동구 안심과 경산 하양을 잇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대구와 경산을 오가던 대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줄이는 것은 물론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 안심역 앞입니다. 인근에는 신서 혁신도시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출발해 경산으로 이어지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공사가 오는 17일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새로 들어서는 정거장은 모두 3곳. 지상으로 나온 도시철도 1호선은 12개 학교가 밀집한 경산대학가를 지나 10분 안에 하양지구 인근에서 정착합니다. 대구에서 경산으로 통학 중인 대학생은 대략 13만 명. 학생들은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환승하고 이러면 시간적으로도 좀 불편할 거고 여유가 없을 텐데 아무래도 연장되고 하면은 이제 좀 더 시간도 단축되고 통학하는 학생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불 꺼진 상가가 늘고 있는 혁신도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심역에서 혁신도시까지 거리는 600m 정도. 역세권 발달로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경산 지역 대학과 혁신도시 입주 기업들을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역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 간에 서로 상호 교류의 기회가 좀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 접근성 개선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투자 여건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미분양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경산 하양지구에도 단비가 내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최근에 어떤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대구에서 약간 근교로 빠지는 분들한테는 호재로 충분히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구와 경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도시철도 하양 연장 사업은 오는 2022년 완공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학교와 직장은 집에서 가까워야 한다는 말이 있죠. 경주 양남중학교 학생들은 그동안 행정구역이 달라서 가까이 있는 울산 지역 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는데요. 경북교육청과 울산교육청이 협의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주 양남중학교 졸업생들이 울산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교육감 협의에 따라 2019학년도 중학교 3학년부터 양남중학교 학생들은 울산 북구 일반고등학교와 울산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울산예술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 양남중학교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속해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 근거지는 울산광역시입니다. 접근성도 시내버스 기준으로 경주시까지 이동하려면 1시간 이상 걸리지만 울산시는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즉 경북도 지역 소재 고등학교로만 진학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그동안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양남중학교 학군에 있는 양남초와 나산초등학교의 경우 전 학생의 40%가 울산시로 전출하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생 수가 감소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울산 지역 고교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남 지역 초중학생들의 진학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작년 전례로 보면 청도에 있는 모 고등학교, 포항에 있는 모 고등학교, 울진에 있는 모 고등학교, 그다음에 울산에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쪽으로 가고 한 반 정도가 경주 시내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울산으로 안 가고 우리 학교에 오게 되면 아마 인원수가 대폭적으로 불어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경주 시내로 진학을 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지금보다는 인원수는 불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교생 57명의 소규모 학교인 양남중학교. 넓어진 고교 진학의 길이 내년도 신입생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5일로 예고했던 버스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조는 13일 저녁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노사는 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4% 인상하고 현재 61세인 정년을 63세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탄력 근로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게 7.67%였는데 대구의 재정이나 또 사업자의 모든 사안을 감안해서 4%로 하향을 해가지고 4%로 합의를 받는 거죠. 탄력 근로제를 좀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추후에 지속적으로 서로가 논의하자라고.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흘려보내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가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련소는 폐수를 빗물 저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장 내부 52곳에 지하수 우물을 개발해 이용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제련소의 폐수 유출을 먹는 물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20건 중 3건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만 7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16%인 4,300여 건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이는 서울 경기에 이어 가장 많은 수치로 면허 반납 등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포항시가 형산간 살리기 정화 활동을 벌였습니다. 14일 포항시 남구 형산 큰다리 일대에서 펼쳐진 이날 행사에는 준하경 경주시장을 비롯해 양도시 새마을회 500여 명이 참석해 둔치 주변의 잡풀과 수중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경주시와 포항시 새마을회는 2015년 상호협력 협약을 통해 매년 양도시로 오가며 형산강 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집중호우와 태풍이 잦은 여름철을 앞두고 산사태 대비에 나섭니다. 경북도는 모두 3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위험 지역에 사방댐 등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오는 10월 중순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10월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나 경주와 포항 등에 220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대기오염 측정소를 확충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에 나섭니다. 경북도는 올해 사업비 680억 원을 투입해 현재 23곳인 대기오염 측정소를 36곳으로 늘리고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미세먼지 대피 쉼터와 휴게 쉼터 26곳도 마련합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125만 장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에서는 댕기열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상북도는 동남아 지역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발진, 관절통 등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댕기열은 순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치료 시기가 늦을 경우 치사율이 최대 20%에 달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도내 3명을 포함해 모두 159명이 감염된 바 있습니다. 대구소방본부가 8월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소방경찰은 5월부터 합동으로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 2,500곳 주변에 주차 금지 표시를 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불법으로 차를 대다 적발되면 기존보다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됩니다. 2019 청도 소싸움 축제가 오는 16일 개막합니다. 축제 기간에는 전통 소싸움 방식의 체급별 대회가 열려 예선을 통과한 전국 싸움소 96마리가 대결을 펼칩니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농경문화 체험장과 전통놀이 마당, 농특산물 판매장도 함께 마련됩니다. 올해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안동을 찾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를 이어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가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그 현장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an enormous pleasure for me to be able to walk in my mother's footsteps 20 years ago. Through recognizing and remembering and celebrating events like this, that we become closer. 앤드루 왕자는 14일 오전 헬기를 타고 안동 경북 도청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도청 청사를 둘러본 뒤 기념으로 작은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어 하회마을로 이동한 앤드루 왕자는 본격적으로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한 손에는 태극기를, 한 손에는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을 들고 앤드루 왕자를 환영했습니다. 충효당을 둘러본 앤드루 왕자는 20년 전 어머니가 방문했을 때 마당에 심은 구상나무와 왕가의 길을 상징하는 로열웨이 표지판을 보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면제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생일상이 다시 한번 차려졌습니다. 생일상 앞에 선 앤드루 왕자의 모습은 20년 전 엘리자베스 여왕을 연상케 했습니다. 앤드루 왕자는 이어 어머니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In particular, I remember the very warm welcome that I received in Haho village on the occasion of my 73rd birthday. 메시지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에서 느꼈던 감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봉정사에서도 20년 전과 같은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대웅전과 극락전을 둘러본 왕자는 여왕이 했던 것처럼 돌탑을 쌓고 범종 타종을 시연했습니다. 앤드루 왕자는 하회 별신구 탈놀이 공연도 관람하고 세계 기록유산인 유교 책판이 보관된 한국국학진흥원을 둘러본 뒤 이번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좋은 경험인 것 같고 또 멀리서 앤드류 왕자가 오셨는데 직접 이렇게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제가 요즘 홍차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영국에 대한 그런 게 좀 더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영국 여왕에 이어서 앤드류 왕자가 우리 안동을 방문한 것은 왕가가 대를 이어서 잊지 않고 안동을 찾아줬다는 것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영국 왕실의 안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고 또 저희들로 봐선 특별한 인연이라 생각을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를 이은 앤드류 왕자의 안동 방문. 2019년 5월 14일은 퀸스로드를 넘어 왕가의 길이 실현되는 역사적인 날이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금 태안에서는 송화가루를 활용한 송화소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송화소금은 일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만 만들어지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태안 송화소금 생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캘 수 있는 송화소금은 태안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 중 하나입니다. 저도 지금 염전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송화소금을 직접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전에서 가장 바쁜 시간은 태양이 뜨거운 오후 3시 무렵입니다. 비교적 흐린 날씨에도 하얀 소금꽃이 피기 시작하자 농민들은 어김없이 염전으로 향합니다. 소금을 캐기 위해선 장어와 밀대가 필수. 밀대로 염판을 밀자 누런 빛깔의 소금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점점 수북히 쌓여가는 소금만큼 얼굴에도 땀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소금 캐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카메라로 보시면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소금을 보시면 약간 노란 빛깔을 띠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송화소금이라고 이 천일염에 송화가루가 더해진 소금입니다. 태안반도는 산림의 90%가 소나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송화소금을 만드는 최적지로 꼽힙니다. 4월과 5월에 풀풀 날리는 송화가루는 각종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켜 봄철 불청객 취급을 받지만 염전에선 오히려 반가운 손님입니다. 이쪽에 보면은 뭐 보시다시피 전부 뺑도로 다 소나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화가루가 날라가지고 염전으로 날아들어서 바람에 의해서 자연 착상이 되는 거예요, 소금에. 태안에선 1년 중 10개월 동안 천일염이 생산되는데 송화소금은 송화가루가 날리는 이맘때 일주일에서 최대 보름 정도만 생산됩니다. 때문에 가격은 일반 소금보다 2배가량 비싼 20kg당 15,000원 선에 거래됩니다. 송화소금은 된장이나 고추장을 담그거나 김장을 할 때 이용하면 독특한 풍미를 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부들은 다 음식에 다 하죠. 근데 이제 송화가루는 당분간 나는 것 때문에 좀 미네랄 같은 것이 더 풍부하고 하니까 그 여자들이 좀 좋아하죠. 노란 기가 그대로 있어갖고 송화가루 그대로 있어요. 송화가루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자루에 넣어놓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갖고 영양가 그대로 있는 거지. 천일염 중에서도 명품 소금으로 인정받는 송화소금. 태안반도의 천일염에 송화가루와 농부의 땀이 더해져 귀한 소금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지금 함안에서는 제철을 맞은 백자 멜론 수확이 한창입니다. 가야 시대 백자를 닮아 이름 붙여진 이 백자 멜론은 영양 간식으로도 인기가 많은데요. 전주현 기자가 그 수확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마치 하얀 박처럼 고운색을 띤 멜론이 수풀 속에서 탐스럽게 연그러갑니다. 가야 백자를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백자 멜론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만 맛볼 수 있는 과일로 농민에겐 새로운 효자 작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날씨가 일조양하고 밤낮 기온 차에서 당도가 오르고 육질이 치밀하게 차오르는 그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5월 초부터 5월 말까지 한 달, 거진 짧은 기간이지만 그 한 달이 집중적으로 지금 재배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함안 백자멜론의 당도는 15브릭스 이상. 평균 13브릭스를 보이는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보다도 훨씬 높은 당도를 자랑합니다. 낙동강과 남강변을 둘러싼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일조량은 멜론 재배의 최적의 환경이 됐습니다.
다른 멜론보다 가육이 부드럽고 아삭한 식감에다 고당도라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의 영양 간식으로 제격입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단맛이 더해지고 한 번에 먹기에도 좋은 크기여서 인기도 높습니다. 당도와 크기 등 깐깐한 선별 작업을 거쳐 유통된 멜론은 8kg 한 박스당 3만 원 선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현재 함안에선 120여 농가에서 연간 1,500여 톤이 생산돼 100억여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1,500에서 1,600톤 되는데 여름 대표 작물로서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홍콩과 대만 등 해외 시장 개척도 준비하고 있는 함안 백자멜론이 국내외 소비자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경주 지역의 택시 요금이 오는 18일부터 오릅니다. 기본 요금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거리 운임은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1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복합 할증 구간 기점은 기존 신한은행 사거리 반경 4km에서 예술의 전당 반경 5km로 변경됩니다. 안동시가 태사길과 한옥마을의 전선을 땅속에 설치하는 지중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사업은 태사묘에서 해동사 유치원 구간과 옥정동 한옥마을 일대 총 1.73km 구간에서 시행되며 약 43억 원이 투입됩니다. 안동시는 태사묘 앞에서 해동사 유치원 앞까지의 구간은 올해 10월까지, 옥정동 한옥마을 구간은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는 27일 우리문화재 그리기 빚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8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5회째를 맞았습니다.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물산업 기술 발전을 이끌 한국물기술인증원이 6월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둥지를 틉니다. 최근까지 대구와 인천, 광주가 치열한 유치전을 펼쳤는데 환경부는 물기업 분포와 향후 기관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구를 설립지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경주 월정교 입장 시간이 13일부터 변경됐습니다. 경주시는 화재 예방 등 문화재 효율적 관리를 위해 24시간 개방하던 월정교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변경해 개방합니다. 또 그동안 공사로 관람이 제한됐던 홍보관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5월 동안 9곳을 선정해 꽃과 나무를 심어 버려진 공간을 탈바꿈하는 게릴라 정원 조성 행사를 실시합니다. 8개 구군으로부터 관리가 소홀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장소들을 우선적으로 추천받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경북대학교 원예학과 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2019 제10회 대구 꽃 박람회는 오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날은 갈수록 더워지겠고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외선과 오존은 물론이고 미세먼지까지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건강관리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아침에 14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28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하늘이 맑아 볕도 뜨거운데요. 자외선이 강하겠고 오후 들어서는 오존 농도도 짙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볕을 가릴 수 있는 선글라스나 양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 함께 보시죠.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낮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주말까지 때이른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면 덥겠습니다. 또 일교차가 10도 이상, 15도 가까이 벌어지니까요. 초여름에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